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00년 명홍치 13년 상참과 조계를 받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앞서 뇌성 번개가 시변 때문에 옳은 말을 구해 드림으로 정은 손세옹이 상사의 6가지 일을 조목조목 진술하였는데 1. 남편을 잃은 부녀에게 계가하게 하고 2. 나이 많아 치사한 사람에게 검직을 주며 3. 각 고을의 학도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4. 병사 수사의 아전을 감사가 차정하게 하며 병조론 정병을 미주하여 이놈만 많은 것을 힘쓰지 않고 5. 6. 언로를 개방하여 허심타게 하게 받아들이소서 하였었는데 이때를 그 상소를 내려보내며 대신들에게 수의하도록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손세웅의 상소를 보건대 제1항은 조종 때에 대신들과 상량하여 법으로 정한 것이니 지금 와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제2항은 경국대전에 또한 이미 자상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 지금에 와서 뒤따라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며 제3항은 과연 상소의 말과 같으니 의당 거행해야 될 것이요 제4항은 그 폐해가 진실로 상소와 같으니 해당 조에서 마련하여 검단하도록 하며 제5항은 경국대정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지금에 와서 시끄럽게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제6항의 가난한 말을 따르시라는 것은 진실로 대체 부합됩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제6항의 신하들이 가난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다시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나머지 5개 항목은 해조에서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고 을세겸은 의논드리기를 과부가 제가 하는 일은 전조 때나 본국에서 통행하고 금지하지 않았는데 성종 때 와서 비로소 금법을 제정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도 또한 논개한 사람이 많았으나 있었으나 성종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오로지 풍교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니 지금에 와서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하는 법은 과연 아련 바와 같은데 검직을 주는 법은 선왕 때도 또한 일찍이 시행하다가 그 후에 폐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조정의 공론이 있을 것이므로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학문을 일으키는 방법을 상세히 연구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수령이나 감사가 잘하고 못하기에 달려 있으므로 다시 과조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사와 수사의 아전은 본래부터 일정한 수가 있어 군적을 할 때 병조에서 반드시 전안을 상고하여 만약 함부로 임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전들은 들어와 있게 하고 수령은 파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병조에서 고찰하기를 상세하고 명백하게 하기에 매우 있는 것입니다. 병조론 정병이어야 하고 수만 많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대 수요를 상고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수요를 많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세조 때 비로소 군정에게 보종을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들을 넉넉해지고 알속 있게 한 후에 전술을 습득시켜 왕실을 호위하고 변방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 후에 인원이 모자람으로 하는 수 없이 각각 그 보정을 줄이게 했던 것인데 지금 건졸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군대를 둔 본뜻이 아닌가 합니다. 인군의 덕은 신하들의 가난을 따르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상소속에 논한 것은 진실로 신자의 중언이므로 성상께서 마땅히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과부를 제가 시키는 일은 전일 좋은 말을 구해 드릴 때에 이 일을 조목별로 진술한 사람이 많으므로 대신들에게 수의했는데 모두들 율문과 원대전 및 속대전에 의가해 시행하자 하였으니 전일의 의논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직을 주는 일은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일과 병사 수사의 아전 일과 쓸모없는 병조를 도태시키는 일은 해당 관사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간언을 따라야 한다는 일은 유의하시어 받아들이신다면 이보다 다행이었겠습니다 하며 한치영 성준 이익의균은 의논드리기를 손세웅의 상소에 군사를 줄여야 된다는 일은 그 말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조종께서 강과에 시행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있으니 지금에 와서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과부를 제거시키는 일과 검직을 주는 일과 학교를 일으키는 일과 병사 수사의 아전의 일은 해당 관사에서 마련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징계에 대한 일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수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다만 과부를 개가시키는 일뿐인데 정성들이 6가지 종목을 다 털어 의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조종 때에 이미 결정된 법을 어찌 한 사람의 상소 때문에 경솔히 고칠 것인가 추택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특징관 윤효손이 아뢰기를 지난번 사냥 때 들어 밤 2경 3경이 되었어야 돌아오셨는데 대체 말의 성질이 피곤하게 되면 넘어질 염려가 없을 수 없으며 먼 길을 갔다 돌아오시려면 어찌 옥체가 과로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차산 같은 곳은 그래도 당일에 갔다 올 수 있지만 천참 같은 곳은 길이 멀어 당일 갔다 돌아올 수 없으니 거무에는 길이 멀면 하룻밤을 유숙하시고 황궁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밤을 무르쓰고 갔다 오는 패단이 과연 경의 말한 바와 같으나 그러나 교회에서 하룻밤을 유숙할 수가 없다 하였다. 시독관 강증이 아뢰기를 대학연의는 곧 성경의 근본이요 사기 같은 것은 모두 지엽인 것인데 그늘의 주강이나 석강에 나오시지 않으니 마땅치 않습니다. 했으나 대꾸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어서예 내가 강아지가 제 어미 무는 개를 달려들어 무는 것을 보았는데 덮어놓고 그러는 것인가 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요새 이를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 개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승정원과 헌문관에서 이 뜻으로 논을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은 손세 옹이 홍문관에서 자기를 논박함으로 사직하인데 재임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홍길동을 도와준 엄기의 손을 끝까지 공문하게 하다.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엄기손은 본래부터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일찍이 동네 혈령이 되었으는 관물을 도취한 이로 죄를 받아 파면되었고 또 평안도 우가 되었으는 또한 공물을 함부로 훔친 이로 파출되어 그가 탐심 많고 비루한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일찍이 양인 여자를 맞아들였으나 생김새가 고우면 자기의 첩으로 삼고 미우면 종의 초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양인을 강제로 천인을 만든 일이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본래는 노복과 재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과 지방에 집을 사두고 곡식을 3,4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게 된 것이 지극히 황당하오니 청근대 강도와 서로 통한 죄를 끝까지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8일 뭐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8일 뭐 두 번째 기사 동지 성균 관사 최응현이 뇌성붕괴의 시변 때문에 옳은 말 구해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상소를 올려 4가지 일을 조목조목 진술하기를 1. 경연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2. 옥사와 송사의 결단에 힘쓰며 3. 여 이외의 정병은 폐지하며 4. 장성을 쌓지 마소서 하니 전교를 쓸데없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8일 뭐 세 번째 기사 유구국의 왕이 신하 양광과 양춘을 보내어 빅문하였다. 우리가 만났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8일 뭐 네 번째 기사 유구국 사신의 선위사 성희안이 돌아와 복명하며 전교하기를 모든 일을 일일이 아뢰라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포구에 도착하던 날 선원으로 접대하는데 그 사람된 품이 간혹 중국말을 사용하였으며 사모를 쓰고
금대로 뛰어 우리나라의 의장과 같았는데 상관인 사람은 성질이 경박하였으나 부관인 사람은 성질이 침착하였습니다. 하루는 상관인 사람이 신의 손을 잡고서 자기 손가락으로 전하의 휘를 쓰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신자이므로 임금의 휘를 감히 부를 수 없소 하였더니 상관인 사람이 말을 들은 적 사죄하기를 내가 물은 것이 실수다 하였습니다. 김해부에 와서는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베풀더니 상관인 사람이 금슬을 보고서 단식하기를 처자들과 화합함이 금슬을 탐가갔다는 것인데 우리들은 집을 떠나온 지 이미 돌이 넘었으므로 실가를 생각하는 회포가 없을 수 없다 하므로 서로 바라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밀양부에 와서는 잔치를 베푼 후에 밤이 깊었는데 상관인 사람이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와 함께 하룻밤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10년 동안 글 읽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충주에 도착할 술자리를 베풀어 때로 생강을 사용했었는데 부사가 말하기를 생강 먹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자 상사가 해석하기를 이것은 논의 향당편에 있는 말이다 했으니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가 양주 석도의 뽕나무 밭 7개를 바침으로 쌀 8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유국의 사신이 머물고 있는 데가 몹시 춥고 몹시 높고 넓어서 추우니 이부자리를 더 주도록 하셔서 또 상관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중국의 남경 국자학에 입학하여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제배들이 더러 과거의 급자에 재상이 된 사람들도 또 사람도 또한 많다 하고는 자기가 입은 운문단 단령을 가리키면서 대체로 의복이 남자는 운문단을 사용하고 여자는 화문을 사용하는데 중국 사람인 말에 조선 사람들은 화문으로 남자의 의복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 온 지 40년 만에 우리가 또 여기에 왔습니다 하기로 등록을 상고해보니 그 나라 사신이 온 것이 신사년이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성세순을 홍문관 전원으로 권균을 부응기로 정순을 사헌부 지평으로 하계승을 이철균을 사관은 정은으로 이자화를 홍문관 수찬으로 민원을 저작으로 이사균을 정자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역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내 응방을 설치하는 일이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닌데 이같이 한겨울이 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오니 그만두도록 하소서 하니 아직은 정리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윤대를 받았다. 사도시 주부 이계이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각 포구 중에는 준산에서 남도까지 11개 포구가 가장 적이 다니는 길목의 요회지인데 그 방하는 구사가 모두 수군입니다. 대체로 수군은 거개가 모두 둔하고 약한 데다가 활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조금만 적변을 만나도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숨게 되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적군을 방어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복구, 부안, 무장,
같은 세진은 명칭이 비록 진이라 하지만 모두가 급하지 않은 곳인데 그 군사는 모두 제주도 있고 용맹도 있는 군사를 뽑아 두었습니다. 용맹이 있는 군사로서 급하지 않은 것을 지키게 하고 용맹이 없는 병조로서 요해지를 지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신의 생각으로는 세 진영의 용맹이 있는 군사를 옮겨 각 포구의 요해지를 나누어 지키게 한다면 그 적군을 방어하는 데 있어 거의 유익함이 있을 것이요. 옥구부한 무장의 삼진은 위도의 군사를 옮겨다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년 김물이 아뢰기를 어제 변수를 내금이 장에 임명하고 심의손을 겸사복에 임명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방금 본부에서 탄핵을 당하였으므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부당하니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비융사 제조 한지영과 이계동이 새로 제조한 갑주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것은 일찍이 민간에게 무역하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번 것의 제작이 매우 견고하고 좋습니다. 군기시에 저장된 갑주가 1,000개가 차지 못하는데 이로써 충당하소서. 또한 갑옷은 면포 13필, 투구는 면포 2필로 값을 결정하여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왕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문신과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유국의 사신이 쑥배하인데 그 국왕의 글에 이르기를 유국국 중산왕 상진은 삼가 조승 국왕 전하께 아뢰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의를 다하여 신의를 맺는 것은 천리로 된 동일한 길이요 피를 먹음으로써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인심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대 귀국의 인자로운 언어가 널리 덮여지고 덕있는 교화가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선조 때부터 천선사를 지어놓고 경전이 없다에 특별히 정사 보수고와 부사 채경을 파견하여 자문과 예물을 쌓아들고 가서 대장 존경 전부를 구독하여 국외로 왔던 것입니다. 매야 사신을 파견하여 험한 산을 넘고 먼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바닷길을 알지 못하여 막히고 서신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근래 바야흐로 흥국선사를 세워놓고 경전이 없다 하여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일본 사람이 상선을 한 척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기로 이 편에 인하여 특별히 정사 양광과 부사 양춘을 보내어 삼가 자문과 예물을 싸가지고 순조롭게 타고 가서 바치고 대장 존경 전부를 구독해 오도록 하인 것이오니 천만 바라오건대 현명하신 왕께서 사내 같은 아량을 베푸시어 조그마한 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영구히 국가를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홍치 12년 7월 17일 이라고 했다. 예물은 유청, 귀승, 단, 화, 금 한 단, 대홍, 편지, 금단 두 필, 금화, 목단, 화단 한 필, 천축상 등 오체 수건 1쪽, 섭은 상호 이양 수건 1쪽, 상하 2조, 서각 6개, 우각 4개, 석 2,000건, 소목 1,000건, 호초 1,000건, 목향 200건, 단향 200건, 정향 200건, 금결 속요도 2자루, 천축백 호주 1정이었다. 왕이 즉시 술 한 병을 승경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맛보라 하였는데 맛이 지극히 향기가 풍기고 온화하며 순순하였다. 백호주 저건가. 정은
술을 넣은 그릇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장령 이효문이 변수와 심의손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수가동과 대궐 안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속바치는 물건을 모두 음방으로 보내어 매 먹이기를 하도록 하라 하며 승정원이 아뢰기를 범죄한 사람이 속바치는 물건을 음방으로 보내는 것은 그래도 좋습니다마는 수가동에게 대가를 징수하는 것은 바로 그 관사의 폐단으로서 법을 제정한 본뜻이 아닌 것이니 신당한 의정부나 대관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즉시 와서 논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다만 속바치는 물건만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장령 이효문이 아뢰기를 속바치는 물건을 음방으로 보내어 매먹이 하는 것은 이것이 조정때의 고사가 아니니 폐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궐 안 죄 있는 사람에게서 징수한 속바치는 물건으로 매먹이는 것이 어찌 밖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수가동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여 모피한 사람 대신에 그 집 종을 잡아오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엄기손에게 유를 적용한 것을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모름지기 양계지방에 유배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며 연필상 한치영 성준 이익극균이 아뢰기를 엄기손은 무식하나 힘이 있는 사람이니 만약 변방에 유배시킨 다음에 적인들과 서로 통하여 포악하고 사나운 자들과 무리를 이루어 불칙한 짓을 하게 될 것이고 남해 같은 데라면 포악을 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령 김물이 대궐 안에 범죄한 사람이 속박치는 물건을 응방에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함을 논개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알 일이 아니다. 아래 있는 사람이지 군상을 지시한단 말인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0일의 심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동진 날인데 왕이 망굴례를 가행하였다. 이어 두 대비전에 하례를 드리고 인정들에 나가 백관들의 하례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창성부사 장정이 의창의 실화 때문에 파직되었는데 창고의 실화로 파직되는 것은 곧 한때의 수교인 것이고 경국대전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장정이 무죄가 월등하므로 아주 버릴 수는 없으니 그 죄를 면해 주소서. 지금 이후부터는 창고가 실화되면 수령을 파직하지 말고 그 고자를 중죄로 논하는 것이었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서화군 임원준의 줄기 자는 자심이고 본가는 풍천인데 나이 10살에 능히 글을 지음으로 그 당시에 신동이라고 불렸었다. 정통 얼충년 세종께서 효령대군의 별서로 이어하셨을 때 특별히 그를 불러보시고 말하기를 옛 사람이 칠보를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은 사람도 있고 동발을 친 소리가 끝나는 동안에 시를 지은 일도 있었는데 너가 능히 옛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세자를 시켜 시제를 춘운이라고 내어 이어 운자를 불러주었는데 임원주는 곧 쓰기를 화창한 삼춘 날씨에 멀고 먼 만리 구름이로다. 바람은 천길이나 헤치고 햇빛에 오화가 문채나네. 상스러운 빛은 옥전에 어리웠고 서기는 금문을 옹이하네. 용을 따르게 될 날을 기다려 장맛비가 되어 성군을 보좌하리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한참 동안 칭찬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동반직을 임명하게 되었다. 경태 병자년 과거에 장원하여 지편전 부교리에 임명되고 정충령 중시에
합격하고 직예문관으로 전임되고 사헌부, 장령, 세자, 필선, 보덕, 판봉상시사를 역임하여 이주 참의에 승진되고 호조, 예조, 병조, 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병술련의 발령, 등준, 두시에 합격하여 승정, 대부, 예조, 판서, 의정부, 우, 우 참찬에 승진되었었다. 십몇 년의 조아리 공신으로 책군되어 서하군에 봉작되었는데 조을할 때 나이가 78세였다. 시호는 호문공인데 나이가 차도로 오래 사는 것을 호라 이르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이른다.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알아 문장으로서 세상에 이름이 났고 풍수, 의학, 복서의 방술까지 알았었다. 그러나 성질이 음침하고 교활하며 탐심 많고 간사했는데 그 아들 임사원과 손자 임승자가 대대로 그 간사한 짓을 계승하여 마침내 나라 일을 걸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대임과 소임으로 칭하였다. 칠보를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은 사람은 위문제 조비가 그 아우 조식에게 칠보 안에 시를 지어야지 만약 짓지 못하면 처형하겠다 하므로 조식이 즉석에서 시를 지은 고사이다. 동발을 친 소리가 끝나는 동안에 시를 지은 일은 남제가 소자량이 밤에 문사를 모아넣고 동발을 치면서 운자를 대니 동발 소리가 사라지자 시를 지은 고사이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홍문간전은 성세순과 은교, 김감, 권균을 나누어 파견하여 인천, 강화, 영광, 목장의 부정을 적발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건정전에 나와 유구국 사신을 접견하고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황납 200건을 내전에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길동의 초사를 보건대 엄기소는 비단 홍길동의 와주일 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이다. 이 같은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그 정성들을 불러 이 초사를 보이라. 하며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이 아뢰기를 엄기손이 당상이 된 것은 근공이 있는 까닭이고 조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관으로서 그 행동이 이러하였으니 신등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28일 모임 두 번째 기사 함종부원군 어세겸의 줄기 자는 자 이기고 본관은 함종인데 판중주부사 어효총의 아들이다. 경태병자는 과거에 합격하여 성문은 정자에 선보되었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염관직제하게 이르렀으며 성화정해년에 승정원 우승부승지에 임명되었고 무자년에 남이가 반역을 가하였다가 처형될 때 추충 정랑 익대 공신으로 책권되어 평안도 관찰사 2조 예조 참판 사헌부 대사원 공조 호조 형조 병조 판서 홍문관 대제학을 거쳐 문형을 받았다가 의정부 좌우 찬성을 지냈고 가비년에 우의정으로 승진되었다가 이어 좌의정으로 전임되었다. 무호년에 사초의 일로 면직되었으나 후에 함정부원으로 군으로 봉작되고 영경영사연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조울한 것이다. 나이 71세였다.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렸는데 문견이 넣고 많은 것을 문이라 이르고 청백하게 지조를 지킨 것을 정이라 이른다. 천품이 확실하게 하고 기계와 도량이 크고 넓어 첩을 두지 않았고 용모를 가식하지 않았으며 청탁하는 일이 없고 소소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천성이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거처하는 집이 흙을 쌓아 청계를 만들고 벽은 흙만 바를 뿐 붉은 칠은 하지 않았다. 경사 읽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바로 면접하여 종일토록 마셨다.
문장을 만들어 말이 되기만 힘쓰고 연만은 일삼지 않았으나 자기 일가를 이루었으며 평생 동안 사벽하고 허탄한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여 엄냥 풍수설 같은 것에도 확연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젊을 때부터 나아가 벼슬하는 일에는 욕심이 없어 요행으로 이득 보거나 벼슬하는 것과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비록 활 속에 말타기 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일찍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편지 한 장 하여 자제들을 위해 은택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졸하게 되자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는데 세상 평판이 추앙하고 존중하여 재상감이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공무에는 부지런하지 못하여 일찍이 한성판으로 있을 적에 해가 한낮이 되어 출근하므로 오고당상이란 조롱이 있기도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상 6년 11월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치했다. 작년 김무리 아래기를 중년과 대학은 바로 승리를 말한 글로서 실로 정심하고 수신하는 근본이오니 주관과 석강에도 진강하도록 하소서 하고 영사 이극균도 아래기를 김무리 아랫말이 바로 격언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하는 도리가 그 두 책에 구비되어 있으니 마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헌납정 헌이 아래기라. 오늘날 선비들이 부를 짓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노은을 짓게 되면 또한 따뜻하지 못한 의논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옛날 진나라 때는 문체를 청어한 것을 숭상하다가 마침내 방탕한 기풍을 조성했고, 수나라 문제 때는 문체가 경박함으로 이 악이 상소하여 개혁할 것을 청하였으며, 당나라 태종 때는 장창령과 왕공근의 문사가 제일이었는데 왕사단이 공고를 주관하면서 문체가 경박하다에 물리쳤으며, 송나라 때의 선비들은 서곤체를 본받아 문사가 어렵고 괴벽하였는데 구양수가 공고를 주관하면서 극력백척하였으므로 송나라 때의 문장이 전실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문체가 또한 부화한 것을 승상하고 있으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성준은 아래기를 문체가 부화하다는 것은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잔문의 체제는 신이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부의 체제는 문답식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아 짓게 되므로 전실한 점이 없습니다. 성균관의 관원들이 그게 모두 경악에는 능하지만은 재수를 품평하는 사람이 적으니 문체를 변경하기가 어려운가 합니다. 하고 시감관 긴감은 아래기를 지금의 문제가 과연 부화합니다. 문장을 잘하는 사람이 객사를 허구하여 우등을 하게 되므로 문장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한 허사를 늘어놓아 남의 흉내를 내게 되어 난잡하고 서투른 솜씨가 점차 부화하게 되어가니 개혁할 깃털이 문영을 관장한 사람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고 집이 유헌은 아래기를 성균관의 관원을 경악하는 선비만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문사를 제술하는 사람으로 번갈아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성현은 아래기를 지금의 문신들은 또한 문장에도 힘쓰지 않으며 그 월과 짓는 것도 또한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단속하기 여하에 매여 있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 16일 내가 친히 열무할 때 무신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도 하고 창등지기도 했는데 그 말은 말주인의 성명을 찌로 달아 내 사복에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장령 이효문이 하래기를 이완은 일찍이 그 여종을 죽여 죄를 받고 또 기생과 다 두었으며 조관을 구타하여 행동이 몹시 나쁜 사람인데 지금 선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선정관은 근시하는 소임으로써 그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조치했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봤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7일 성해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의 서현정에 거동하여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제안대군이 새로 모신 창릉에 사사로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니 예관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신자는 임금을 친척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니 대군이 사사로이 제사 지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 3년상을 지난 뒤 상망 때에 현관을 시켜 제사 드리게 한다면 옳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홍주 목사 안요경에게 하사하기를 너희 노북 야장 유문을 밤낮을 가리지 말고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허정과 정은 하계정이 아뢰기를 감사는 한도의 일을 전담하는 것으로서 그 임무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니 마땅히 지위가 높고 임망이 중요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될 것인데 지금 통정의 계급으로 임명하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경서와 사설을 두 가지 다 폐할 수 없는 것이니 경서가 중요한 것이니 아침에는 경서를 강론하게 하고 낮에는 사학을 강론하게 하소서 하고 하계정은 아뢰기를 거동하실 때만 번번이 서운간 앞의 작은 길로 가시는데 좁고 구불구불하여 대가가 지나갈 길이 못됩니다. 이후부터는 반드시 큰 길로 가시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 때부터 이미 그랬던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탕진관 윤효순이 아뢰기를 지난 정중년 신이 예조 정당이었는데 그 당시 조정, 동지, 상망, 조화 때면 왕세자는 칠장의 면복을 갖추고 문무백관들은 조복을 입었었습니다. 하고 판서 이승소는 아뢰기를 백관들이 상망에 상시 조복을 입게 되면 반드시 더러워지고 떨어질 것인데 그런 차림으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되면 조정의 광채가 없어질 것이니 청근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상망에는 백관들이 공복을 입게 하고 왕세자도 또한 문종세자 시절의 전례에 의하여 공복을 입는 것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게 하소서. 신이 세조 때에 아뢰기를 왕세자가 지금 공복을 입는데 백관들의 공복과 명칭이나 제도가 차등이 없습니다. 또 문은 통구를 상고해 보건대 당나라 제도가 황태자가 원일 및 동지와 상망에 입주하려면 삼량 원유관을 썼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상망의 주화에 전하께서는 9량 원유관을 쓰시고 왕세자께서는 7량 원유관을 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더니 세주께서 좋다 하셨고 성종 때 신이 다시 하렸더니 예관에게 명령하시어 상세히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판서 신숙주가 옛날의 제도를 널리 상고해보고 상망의 주하에 전하께서는 9량 원유관을 쓰시고 왕세자께서는 7량 원유관을 쓰시는 것이 좋겠으니 청컨대 다시 중국의 진 왕세자가 상망에 착용하는 관복을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 후에 덕건대 중국 왕세자가 대조화에는 면복을 갖추고 상망에는 비변복을 갖추고 평상시에는 익성관을 쓴다고 하였는데 왕세자께서 상망의 조화에 오히려 공복을 입어 백관들과 차등이 없게 한다는 것은 또한 옛날 제도에도 없는 일이니 원컨대 신숙주의 아랫바에 의하여 전하께서는 9량 원유관을 쓰시고 왕자께서는 7량 원유관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옛날의 제도를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지평 정순이 아뢰기를 내 응방의 내관들이 말 36필을 가지고 기현에서 매를 길들이고 있으므로 각 골에서 마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현은 본래부터 조전한 데로서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성명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봤다. 천정 정담이 아뢰기를 각
관사의 공무를 국고에서 모자라게 되면 반드시 지방에 추가해 배정하게 되는데 각 고을에서 조련이 판출하지 못하여 민간에 나누어 배정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받는 폐해가 적지 않으니 해당 조에서 마련하여 공안에 추가 기입하게 하소서 하였다. 인의 이 암림은 아뢰기를 불교는 압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 국가에 도움될 것이 없으니 중월삼바라는 시험을 폐지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노공필을 지의금부사로 윤효손을 형조판수로 김은기를 경상도 관찰사로 홍석보를 황해도 관찰사로 이자견을 사관은 사관으로 성윤조를 정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천주사 조숙기가 북경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방물을 바칠 때 예부, 낭중, 남당 등이 전통이 정교하게 장식된 것과 또 전문이 풀솜으로 여러 겹된 것을 보고는 한참 동안 칭찬하기를 해외에 있는 나라로서 사대한 정성이 조선과 같은 나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일 1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첨지 정성예가 적당 정순과 접촉하였으니 죄가 곤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일 1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산 살쾡이를 잡아 바치라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일 1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형조판사 윤효순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윤효순은 효행이 있었고 벼슬살이를 부지런히 하고 근신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대군이 일찍이 그 집에 우거할 적에 접대하기를 너무도 후하게 하였고 능당과 채벽을 아보네사에게 선물하기까지 하여 알련하기에 마음을 기울여 갑자기 숭정의 관계에 승진되므로 식자들이 비로소 그 사람됨을 비루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구나.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았다. 장령 이효문이 아뢰기를 중화같이 조잔하고 허름한 고를 지금 황호로 군수를 임명하였으니 황호같이 잔인하고 용렬한 사람이 어떻게 능히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홍의선은 광망한 사람으로 일찍이 기첩들을 방한하려고 하여 잔인하고 혹독한 짓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부장이 되었으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황호는 취임시키고 홍의선의 일은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달자들의 소식을 요동에 통보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연필상 신성선 정문영 한지영 성준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이전에 애양보 통보하는 소식이 모두 적실하였으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우하기를 간격이 없게 한 것인데 우리가 어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대로 통보하는 것이 퍽 타당한 일입니다. 그대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18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홍의손이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한 일은 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으니 추국했던 안을 상과에 봉간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부장이 비록 낮은 관직이지만 홍의손의 한 짓이 이 효문의 말과 같다면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신성전 한수영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홍의선의 소행은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니 적실하지 않은 듯합니다. 가령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젊었을 때의 한 일이었을 것이니 지금 만약 행실을 고치고 생각을 달리하였다면 어찌 그 일로서 끝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규는 의논들에게 그 사람을 보건대 광패하지도 않을 듯 하였고 또한 문필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기첩의 일은 어느 때 한 일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일찍 듣건대 사무에서 내놓고 추국하지 못하였다 하니 지금에 와서 사실로서 논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젊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한평생의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게 개최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엄귀손이 옥에서 죽다. 아이고야. 많이 맞아. 연산군 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는 것은 인륜의 시초로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근래의 잔인하고 박덕한 무리들이 천첩을 사랑하여 본처가 비록 응당 내보낼 만한 일이 없는데도 사욕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소박하게 버리게 되니 풍교에 관계되는 일이다. 중요의 외에 효유하여 야박한 풍습을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졌는데 양쪽에 고리 모양의 테두리가 있었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3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새로 모으신 장릉의 수령관과 시령관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고 참봉 및 차비내관과 영소전 참봉 등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되 품계가 찬 사람은 대가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성정원의 율시를 짓게 하다. 세상 일, 자신 일, 근심하지 말고 모름지게 인간의 꿈속에 붙여버리라 라는 뜻으로 율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왕이 나래를 인양전에서 관람하였는데 기생, 악공, 배우들도 함께 온갖 놀이를 하게 하고 종일토록 즐겁게 구경하였다.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9일에는 개요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위관 한치영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첨지라 자칭하며 대낮에 때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했는데도 그 권농이나 이정들과 유향수의 품관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고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하리까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그랬구나.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2월 2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대제하 성현이 역대 제왕의 시문과 잡절을 편찬하에 올리니 인출하도록 하였다.